조 전 장관의 동생이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로서는 이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게 됐는데 이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우울증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리 디스크 원래 있다고 했는데 우울증까지 호소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보석 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거든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될 텐데 네. 또 일부 범죄 사실은 다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 있다고 그랬는데 구치소나 교도소로 들어가면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사실은 초기에 굉장히 폐쇄 공포증, 공황장애 같은 걸 앓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빨리 보석, 하루도 빨리 나가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예. 본인도 뭐 우울증이 있어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 사이만 가지고 보석 신청한다고 그래서 석방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석을 신청을 하면 바로 기각을 하지 않고 예.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이거 범죄 혐의가 일부가 상당 부분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면 보석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가끔이 있죠. 예. 그런데 단순히 저렇게 어떤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신체가 불구가 될 정도의 그런 경우 아니면 일반적인 지병을 가지고는 뭐 보석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환경이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저런 걸 겪는다는 말씀이시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김성환 평론가님 이번 주에도 한 번쯤은 더 부르지 않겠나요?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확인하고 그 작업은 하지 않겠냐는데 여전히 입을 안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 두 번째 소환 조사 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또 예. 여전히 진술 거부를 할지 그건 뭐 아직 예단하기 좀 어려운데요. 당연히 한 번 더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거기서도 진술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이 또 부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뭐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15개 혐의다. 뭐 딸 가족 뭐 지금 오촌 조카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까지 지금 예.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 정점에는 조 전 장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 전 장관을 최대한 하여튼 조사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소환에서 진술 거부를 한다고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유, 본인 스스로는 구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장관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반박이든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 내용을 검찰이 조사했다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예.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으로 가게 될 경우에 혐의를 검찰이 뭐 계속 지금 지난번에도 계좌 추적 일부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또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하면 자신이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원칙적으로 내 방어권을 행사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우리도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가 아마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김병민 교수님 조 전 장관 딸이 화상 면회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직접 가도 되는 거를 화상으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구치소가 조 전 장관 자택인 방배동과의 물리적 거리가 30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예. 뭐 차가 막히는 시간을 제외한다면 차가 막히더라도 이렇게 긴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화상 접견이라는 것은 먼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기 어렵거나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런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사실상의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선택한 배경을 두고 이제 뒷말이 좀 무성한데요. 아마도 조 전 장관 딸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가게 되는 상황을 거치게 되면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예. 특히나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는 과정 공소장을 보게 되면 딸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공범에 대한 과정으로 그렇죠.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딸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언론의 관심들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맞추기 위한 정황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심산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보여주고 있는 법적인 제도 틀 안에서 자기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대중에 대한 비판들이 솟구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